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이 가면 무엇을 물어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에 가면 무엇을 물어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가피에 관련 학생들에게 가피에 관련 학생이 처음으로 서로 알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가피해 관련 학생과 있었던 학교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여기 더 보시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저도 실제 위원으로 가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피해 관련 학생의 현재 학교 생활, 현재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에게 사과를 했는지, 혹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말 그대로 사과 편지를 전달했는지, 아니면은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아니면 뭐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 관련 학생과 뭐 만나서 사죄를 드렸는지, 아니면은 뭐 그 사죄를 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뭐 전달해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이런저런 사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피에 관련 학생의 현재 심리 상태, 이것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디테일하게 물어본 다음에 학교 폭력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관련 학생한테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한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이거를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피에 관련 학생들은 위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이 포함된 의견서, 그 다음에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견서 같은 경우 이제 학부모님들이 쓰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요즘 변호사님들이랑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쓰는 의견서는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부모님들이 작성하는 의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때 참석했다가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잘못 대답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님들은 정말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위원회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법조인,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위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위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위원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런 준비들을 좀 해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황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답변을 하면 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학폭위 참석한 학생의 태도, 그 다음에 학생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학폭위가 잡히면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나름 준비를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학폭위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만 막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폭위 위원님들도 사람인지라
그걸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주장이나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폭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학폭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혼자서 준비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가 문제가 되면 즉 학교 폭력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학폭위로 말 그대로 회부가 돼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학폭위 현재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 수월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